다음 달 운, 즉 6월달 운을 미리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은 그 간지로는 무오월입니다. 무오월. 그러니까 5월쯤 되면 한 해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올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현상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시기가 5월입니다. 근데 5월에 각 해마다 오 위에 있는 글자가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월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정관에 떠 있는 글자의 특성대로 그 5월에 드러난다라고 봐도 되죠. 그러니까 뭐 무오월이라는 것은 무라는 글자가 그 해에 가장 중심적으로 드러난, 그러니까 구체화된 시기로 보는 거죠. 그 말은 무라는 글자는 뭔가 커지고 그 어떤 현상이 드러난다, 표가 난다, 무성해졌다, 뭐 이런 어떤 부분의 요소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오라는 글자는 인호술 운동의 화운동의 어떤 절정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가장 뭔가 결과로서 확실히 조짐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는 시기다라고 하는 것이 무오월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절기로 따지면 망종과 하지가 있는 달이죠. 그죠? 망종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해에 심어야 될 것이 이때까지, 이 시기까지 다 심어야 된다. 그죠? 가을에 결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올해 내가 뭔가를 성과를 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준비한 내용을 이때쯤은 무조건 실천에 옮기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계절로는 이제 더 이상 춥지 않는 계절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장하고 커지고 이런 어떤 기운이 시작됐다. 이때부터는 뭔가가 구체화되고 커져간다라는 것이 전제가 된 거죠. 그 화지라는 것은 빛이 가장 많은 시기죠. 그죠? 그러니까 희망, 뭐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넘쳐나기 시작하는 달이 6월달, 즉 무오월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걸 전제해 놓고 각 띠별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오월 닭띠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오월 닭띠운은 주역상을 한번 뽑아보니까 풍천소축이라는 상이 나왔어요. 풍천소축. 그러니까 하늘에 바람이 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이 불어야 구름이 모이고, 바람이 불어야 뭔가가 이렇게 기운이 옮겨 다니는 거죠. 기운이 옮겨 다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구름이 모인다는 것은, 옛날에는 그 구름이 모인다는 그 상 자체가 곧 비가 온다 하는 좋은 조짐으로 주로 많이 해석을 했죠. 그래서 그 소축이다 하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큰 게 뭔가 보다는 작은만한 어떤 소득, 작은만한 이익,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나치게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작은 것부터, 지금 실천 가능한 것부터 뭔가 행하고 움직이면 결과는 얻을 수 있는데, 큰 결실, 뭔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것들은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수에 맞게 자기가 얻을 수 있는 범주를 잘 이렇게 한계를 지어보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동업자라든지 이런 관계가 좀 불안한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또 부부 간에 뭔가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좀 흔들리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뭐 좋은 사람들끼리, 작게 좋아야 되는 사람들끼리의 그 마음을 좀 이해하는 어떤 그런 걸 가져야 사업도 어느 정도 원만하게 불려갈 수 있을 겁니다. 그 하는 구성원들이 시끄러워지면 뭔가 좀 원만하게 이루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잘 통하는 어떤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작은 어떤 부분, 큰 소득은 아니어도 충분히 남는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은 뭐 큰 건 아니어도 어느 정도 충분히 소득은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의 흐름에 대해서 너무 어렵거나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자기가 희망하고 바라는 것들은 주변에 좀 방해라든지 어떤 시기하는 사람들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기가 원하는 바가 좀 쉽게 잘 안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이네요. 그래서 뭐 조금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죠?
취준생 같은 경우는 취업이 좀 잘 결과가 잘 안 나오는, 자꾸 미루어지는 어떤 그런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급하게 안 넣는다고 너무 답답해 하시지 말고 어쨌든 꾸준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애는 그러니까 뭐 첫 번째 바로 뭔가 성사되기보다는 한 두세 번은 그 어플라이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성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뭔가 바로 결과가 안 나온다고 너무 실망하시지 말고 자기 의사를 진정성 있게 잘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은 만약에 부동산 팔 것이 있다면 파는 것이 지금은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 수 있을 때 자기가 너무 욕심부려서 그 금액을 적정하지 말고 적당한 금액에 성사를 하기 바랍니다. 이사는 이사할 수 있으면 이사하는 것이 더 좋다, 그래 보입니다. 꼭 이사를 해라가 아니고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건강은 예를 들어서 방심하고 있다가 오히려 더 그게 오래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그마한 병을 키울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자기가 뭔가 문제가 있다면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닭띠 나이별로 한번 보면 93년생 계유생 닭띠, 93년생 계유생 닭띠는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라든지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대체로 좀 원만해지는 어떤 시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과 관계만 좋으면 특별히 큰 문제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변과 소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81년생 닭띠, 81년생 닭띠도 주변 사람들인데 자기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시기,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시기, 좋은 마음 먹고 행동하면 주변 사람들 다 인정해 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인정해 준다고 볼 수 있으니까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충분히 괜찮은 운입니다. 81년생 신유생 닭띠. 69년생 기유생 닭띠는 기본적으로 뭔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됐다고 소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뭔가 행동하거나 에너지가 충분히 좋은 에너지가 있으니까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67년생 정유생 닭띠, 정유생 닭띠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어느 정도 충분히 소정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운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정유생 닭띠도 대체로 좋은 운이다, 호운이다 라고 볼 수 있네요. 그래도 자기가 기대했던 것만큼 어찌 보면 얻을 수 있는 시기로 봐셔도 됩니다. 45년생 을류생 닭띠, 을류생 닭띠도 자그마한 거라도 자기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시기로 보여집니다. 자기 기대 안 했던 어떤 작은 이득이라도 얻을 수 있는 운이다, 이렇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